갓 태어난 아기도 알아들을 정도로 피부과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시술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피부과 가성비 시술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조 사골 시술이죠. 이렇게 가성비도 좋다고 하고 엄마들 모임에 가갖고 나 보톡스 받았는데 여기 싹 펴졌다 하면은 나도 맞아볼까 하면서 궁금한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보톡스는 의료 시술이고 모든 의료 시술은 양날의 칼이에요. 칼은 범죄자가 쓰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쓰면 좋은 식기가 되듯이 보톡스 또한 잘못 받으면 이 지독한 부작용에 걸려갖고 한 4, 5개를 고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름 한번 펴보려다가 피 보는 일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톡스 부작용 없이 맞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 원장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톡스가 네네. 원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네. 이 보톡스 같은 경우가 원래 눈꺼풀 떨림증 같은데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던 거거든요. 미국 식약처 FDA에서도 눈꺼풀 떨림증에 치료를 해라 라는 용어로 허가가 된 독소였는데, 이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눈꺼풀 떨림증을 예방하려고 미간에 놓았다가 미간주름이 펴지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미간주름 쪽에 쭉 사용이 되면서 FDA에서도 미간주름을 펴는데도 사용을 해라 했다가 이제 다른 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선생님들이 미간 펴면은 다른 것도 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마에도 해보니까 이마도 펴지고, 눈가에도 해보니까 눈가도 퍼지고, 턱에 놓아보니까 턱도 작아지고, 와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사용증이 쫙 늘어나게 된 건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주름에 한해서는 미간주름, 이마주름, 눈가주름이 전부고, 그 외에는 뭐 다한증이라던가 목떨림증 등등 좀 다른 치료적인 부분에 승인이 돼 있지, 턱이라던가 종아리, 승모근, 뭐 입꼬리 이런 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약간 시술이 되고 있는 거라 보면 되세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허가된 부분은 여기지만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를 포장지를 까보면은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그 설명서 안에서도 어느 정도로 농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약간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나 최종 시술의 결정권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보톡스 농도가 조금 다르고 주입 방법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약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좀 대표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생기는지 원리적으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거나 보톡스는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독소고 이것이 근육을 마비를 시키게 되는데요. 근육을 마비시키면은 원래는 이렇게 피부를 꾸개고 있던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그 꾸개는 힘이 약해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싹 펴지면서 주름도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근육 자체가 마비가 되면은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턱에 맞았다 그러면 이 근육이 마비가 되는데, 마비가 되면서 동시에 위축이 됩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턱이 갸름해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원리 자체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이제 주름을 펴는 데 사용이 되지만, 이런 위축 효과 때문에 종아리, 승모근에도 턱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리가 애초에 마비니까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마비가 돼버리고, 너무 마비가 돼버리면 근육이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각 부위별로 그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마 미간 쪽에 보톡스 되게 효과를 잘 보는 부위거든요. 이렇게 찡그리는 게 안 되게 되고, 이렇게 이마 주름이 생기는 게 이렇게 딱 펴지게 되는데, 마비가 되면은 내가 이제 위에 쳐다볼 때 원래라면 이마 근육을 써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약간 뭔가 위에서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걸 잡고 있는 힘마저 약해지면서 이게 싹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사나워 보이고, 나 또한 이제 멀리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서 불편한 그런 증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마 미간 쪽은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눈 뜨는 게 불편해진다. 근데 이거를 적절한 농도까지 조절을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약간은 무겁지만 어느 정도는 주름도 예쁘게 잘 펴졌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마의 경우 두 번째 또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안쪽 부분만 마비가 잘 될 경우에 바깥쪽 마비가 안 되면은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앵그리버드처럼 보이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받았는데 끝만 올라갔다,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요. 눈가, 눈밑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표정의 어색함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둘레근 쪽으로 이제 마비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쪽에 생기는 까마귀 발톱 같은 주름이 펴지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을 조금 강하게 놓게 되면은
이제 웃을 때 눈웃음은 지어지지 않게 되면서 뭔가 입만 웃으시는 것처럼 이제 눈은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좀 불편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뭔가 내가 표정이 다채롭고 연기를 해야 되고 예체능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턱 보톡스의 경우에 나타내시는 부작용은 첫 번째로 알사탕이 있습니다. 알사탕이 뭐냐면은 여기 턱 근육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러 군데가 마비가 되었지만 한 군데가 마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쪽만 힘을 주면 볼록 튀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원장님 받았는데 여기 저 사탕이 생겼어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근육이 위축이 돼서 갸름해지다 못해 너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볼페임이 생겨서 사람이 되게 여의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이 애초에 너무 없는 분들은 턱 보톡스를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밑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소중한 애교살이 소실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너무 마비가 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눈 감을 때도 이 아래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때 항상 눈이 살짝 떠져 있는 무서운 흰자 친구들 있죠? 약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려고 해도 다 안 감기게 돼요. 이것도 되게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죠. 혹시라도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면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톡스는 들어가서 근육이랑 독소가 결합을 하는 거라 그것을 빼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좀 감내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다행인 점은 보톡스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좋아진다는 것이고, 최대치 효과의 피크를 찍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가 나가면은 서서히 풀리게 되는데, 서서히 풀리게 되는 기간부터는 괜찮아질 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고 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가벼운 정도는 안심을 시켜드린대요. 지금이 제일 불편한 시점이고 여기서 조금 더 풀리기 때문에 한 1, 2주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 안심을 시켜드리는데, 진짜 세게 나타나는 경우, 이마가 완전 이렇게 됐어, 눈이 촥 이렇게 됐어, 볼이 확 꺼졌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답이 없긴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 자체적으로 고주파 시술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근육을 풀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을 살짝 풀어주는 역할은 확실히 있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애초에 강하지 않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부작용 없이 맞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 보톡스의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요. 근데 이걸 사실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걸 알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없진 하지만, 어쨌거나 10,000명, 100,000 명, 100만 명 하다 보면은 병원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조금의 불편함만 겪는, 그러면서도 미적으로는 예쁜 그 정도의 부작용만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보톡스의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조금 업력이 오래되었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대표 원장님이 오랫동안 시술을 했다던가 이런 병원을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부작용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고 네. 절대 추천하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보톡스를 받으면 안 되는 부위,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의견이 다른데 제 생각에 여기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분은 좀 소신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 보톡스예요. 사실 이거는 보톡스가 주름을 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 밑에 주름이 있으니까 눈 밑에 보톡스 맞아야지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게 원리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보톡스가 주름을 어떻게 핀다고 했죠? 근육이 긴장돼서 피부가 꾸겨진 부분을 근육 긴장을 풀어주면서 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주름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처져서 생기기도 하고, 눈 밑 주름 같은 경우에는 툭 튀어나오면서 접히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생긴 주름이 아닐 경우에는 보톡스로 필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눈 밑 같은 경우는 그런 원리로 생긴 주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밑에 보톡스를 받는 거는 눈 밑 주름을 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백날 설명해봐야 여기 맞고 오신 분들은 여기 또 놔달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드리면 아닌데? 다른 데서는 놔주시던데? 그러면 속에 찬물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눈 밑 주름에는 보톡스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받으면 아까 제가 뭐랬죠? 애교살이 소실된다거나 눈 감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밑 보톡스를 권한다 하면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밑에는 받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헬스나 필라테스, 러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디 보톡스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바디 보톡스의 대표적인 거는 승모근 보톡스가 있고
종아리 보톡스가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근육을 마비시키고 위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적인 부분에는 예뻐 보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다 하면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힘이 전혀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하더라도 다른 코어 쪽으로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도 뛰거나 달릴 때 되게 중요한 부위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필요한 근육인데 강하게 받게 되면은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 내가 운동을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 보톡스를 받으면 그런 쪽에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굴 쪽에 보톡스를 받을 때 연기를 한다던가 성악을 한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표정이 좀 중요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가 쪽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어도 눈은 완전 그대로인 조금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름 펴진다고 해서 받았다가 되게 직업적으로 불편해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으로 일을 한다 하는 분들은 보톡스를 받더라도 꼭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약하게 놔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놔주시거나 그에 맞는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의 원리랑 부작용,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부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조금씩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나게 잘 맞아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라도 보톡스를 놓다 보면 조금의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많으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게 경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되면 좀 중증 부작용이 나타나고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의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시술을 받자가 오늘의 원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